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비상경제 TF 구성에 대해서는 민관 협동 원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차 추경은 20조 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지역 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두 번째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에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최근 급등한 생필품 가격에 대해 언급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가공식품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는 기획재정부 1차관의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은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선 취임 직후부터 드라이브를 건 추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기재부 등 정부 부처들은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에서부터 부처별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해 확실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권에선 추경안의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이 제일 과제인 만큼 재정 여력만 허락된다면 정부가 추경 규모를 최대한 늘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TFA 참석자들에게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낮은 자세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모레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 지원금의 지급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 중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보편과 차등 지원을 섞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첫 해외 방문길 캐나다행 전용 기한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 추경을 통해 편성될 민생 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소득 지원 정책인지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인지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 진작 정책 측면이 있다면 동등하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이라는 측면이 있죠. 다만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며 지원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편 지원과 선별 차등 지원을 섞는 방안을 고려 중임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은 이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귀국해 주재하는 모레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민생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현재도 이 기조를 유지 중입니다. 2024년 5월 당론으로 발의했던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에서도 보편지급의 원칙하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하에서 때문에 국무회의 전까지 당정 협의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게 이 대통령의 방침입니다. 빠른 추경에 이견이 없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재정 여력을 보며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최한송입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예정된 2차 추경안 의결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이번 추경의 핵심 사안인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결정했는데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1, 2차 추경을 합쳐 35조 원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차 추경이 12조 2천억 원 규모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2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운동 내내 외쳤던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심인 민생회복 지원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등 수도권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만들 예정인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의 예산도 추경에서 큰 규모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위기 상황에선 확장 재정이 기본입니다.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안을 국민의힘은 추경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물가와 국가 채무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의 부담이라고 하는 상충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추경을 하는 점에 일정 부분 문제점이 2차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